99%가 포기하는 지점에서 1%가 계속 전진하는 마인드 세팅 3단계. 여기에 진짜 관심 있으십니까? 만약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어오셨다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현실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면 끝까지 들으십시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요즘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월급 통장은 스치듯 안녕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뛰고 뉴스를 틀면 전쟁이니 뭐니 세상이 당장이라도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정치는 매일 싸움판이고 사회는 갈기갈기 찢겨있죠. 도대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나만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건지 밤잠 설치며 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는 말, 이제는 조롱처럼 들리지 않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번아웃은 이미 만성질환이 되어버린 시대. 여러분의 멘탈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다들 이제 끝났다, 답이 없다라며 절망하는 바로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동굴 속으로 숨어들 때 조용히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기회를 쓸어 담는 독한 1%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뭐가 달라서 남들 곡소리 나는 이 난세에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그 1%만 아는 생존 본능, 뇌를 개조하는 마인드셋 3단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꽂아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사시면 죄송하지만 평생 불안에 떨며 남들 들러리만 서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자, 인생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희망 고문 따윈 개나 줘버려라. 긍정의 배신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인드 세팅의 첫 단추입니다. 혹시 지금도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 곧 좋아질 거야 라며 자기 암시를 걸고 계십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지금 같은 난세에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마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잠깐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결국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 서서히 여러분을 죽어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를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무려 8년 동안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고 생환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죠. 장군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들 비관적인 사람들이었겠죠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스톡데일 장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요,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은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은 없었죠. 그러면 다시 부활절에는 나가겠지 하고 믿습니다. 부활절도 지나고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오고 이렇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들은 상심증후군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죽고 습니다. 반면에 살아남은 스톡데일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여기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이다. 현실은 지옥이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되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잔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텅 빈 통장 잔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준비되지 않은 노후, 꽉 막힌 미래.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아파서 다들 회피합니다. 술 마시고 게임하고 자극적인 쇼폼 영상을 보면서 현실을 잊으려 하죠. 눈을 가린다고 벼랑 끝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진짜 1%가 되려면 먼저 내 위치가 시궁창이라는 걸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나 지금 상황 정말 안 좋다. 국제 정세도 엉망이고 경제도 박살났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유령은 불을 켜고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사라집니다. 대신 구체적인 문제가 남죠. 문제는 풀면 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공포지 눈앞에 보이는 괴물이 아닙니다.
괴물은 때려잡으면 되니까요. 이제 현실을 직시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쓰레기 같은 질문을 멈추고 충격을 먹고 괴물이 되어라. 여러분, 혹시 오늘도 혼자 이런 생각 하셨나요? 도대체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지?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송하지만 그건 패배자들의 주문입니다. 우리 뇌는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뇌는 핑계거리만 찾아냅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정치가 썩어서 그래. 나는 운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요. 그 답을 찾으면 여러분 인생이 1mm라도 나아집니까? 그건 자기 연민이라는 늪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짓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수록 질문을 혁신해야 합니다. Why, 왜가 아니라 how, 어떻게, what, 무엇을,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지? 사람들이 다들 불안해할 때 그들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지?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당장 팔 수 있는 가치는 뭐지? 질문의 수준이 곧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는 건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불평할 때 여러분은 그 불평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피해자 코스프레 모드를 끄고 솔루션 탐색 모드로 급격하게 회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멘탈을 관리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을 전수해 드립니다. 바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나를 현실의 나로 보지 말고 게임 속 캐릭터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패작인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고난도 시뮬레이션 게임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위기, 번아웃, 혼란은 갑자기 게임 난이도가 헬 모드로 업데이트된 이벤트일 뿐입니다. 화면 속 캐릭터가 몬스터에게 맞고 있다고 해서 모니터 앞에 여러분이 실제로 피를 흘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3인칭 시점으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듯 상황을 보세요. 에어이쿠, 저 캐릭터 지금 멘탈 나갔네. 체력도 바닥이고 아이템도 없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이렇게 훈수 두듯이 접근해보세요. 놀랍게도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꽉 막혀있던 시야가 트이기 시작할 겁니다. 99%가 나 어떻게 해라며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1%는 자, 상황 파악 끝. 다음 수는 이라며 냉철하게 전략을 짭니다. 이 차가운 이성, 메타인지야말로 난세를 헤쳐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장착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안티프레질입니다. 유리 멘탈은 이제 갖다 버리세요. 그렇다고 강철 멘탈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강철도 계속 두드리면 결국 부러지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격을 받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성질, 바로 안티프레질입니다. 근육을 생각해보세요. 무거운 쇠질을 하고 근섬유가 찢어지는 고통을 줘야 더 크고 단단해지죠.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번아웃, 이 경제적 압박, 이 불안감을 나를 죽이려는 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을 레벨업 시켜줄 최상급 경험치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IMF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누군가는 무너졌지만 누군가는 헐값에 자산을 쓸어 담아 재벌이 되었습니다. 혼란은 사다리입니다. 평온한 시대에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판이 흔들릴 때 틈새가 벌어지고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힘들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 시기를 버티고 살아남는다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내공을 가진 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5분의 혁신, 마이크로윈으로 뇌를 속여라. 앞서 마음을 다잡았다면 이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좋아,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인생 바꾼다. 매일 책 1권 읽는다.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지쳐 있잖아요.
번아웃 상태잖아요. 의욕만 앞세우다 3일 만에 포기하고 난 역시 쓰레기야라며 자학할 게 뻔합니다. 우리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은 과학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뇌를 속여야 합니다. 아주 교활하게요. 목표를 미친 듯이 잘게 쪼개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마이크로 윈, 아주 작은 승리라고 부릅니다. 1시간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스쿼트 딱 1개만 하세요. 책 1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딱 1줄만 읽으세요. 방 청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눈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만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너무 쉬워서 실패하는 게 더 어려운 수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뇌는 시작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정지 마찰력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스쿼트 1개 하려고 앉았다가 10개 하고 일어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을 맛보면 뇌에서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옵니다. 에오, 이거 별거 아니네. 나 좀 잘하는데 좀 더 해볼까.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거창한 혁신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위대한 혁신은 지루하고 사소한 반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 작은 승리감이 내일의 더 큰 승리를 불러올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는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이라고 부르죠. 과학자가 실험 망쳤다고 실험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 이 조건에서는 폭발하는구나. 오케이, 데이터 획득. 다음 조건으로 가자. 이게 끝입니다. 쿨해지세요. 오늘 계획을 망쳤습니까? 자책할 시간에 왜 망쳤지? 아, 스마트폰이 문제네. 내일은 폰을 꺼두자 하고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감정을 섞지 말고 팩트만 보세요. 실패는 여러분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빨리 실패하고 싸게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십시오. 그 상처들이 모여 여러분만의 단단한 갑옷이 될 테니까요.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정답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수정하며 나만의 길을 만드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인드 세팅 3단계. 첫째, 긍정의 배신을 끊고 현실이라는 지옥을 직시하라. 둘째, 쓰레기 같은 질문을 멈추고 자신을 게임 캐릭터처럼 냉철하게 플레이하며 충격을 즐겨라. 셋째, 아주 작은 승리, 마이크로 윈으로 뇌를 속여 행동하라.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좀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세상은 분명 험난합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는 더 복잡해질 거고 경제는 더 요동칠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호락호락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태풍이 불어야 물고기가 튀어오르고 바닥이 뒤집혀야 아래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99%가 어둠 속에서 떨며 웅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새벽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매일 쏟아지는 지식과 통찰로 여러분의 무기를 갈고 닦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뒤집어 엎으려는 야심가들의 연대를 맺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 난세의 불굴의 혁신 주인공이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자 저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기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잠재력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위기가 기회라는 그 진부한 말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원래 그런 재능을, 그런 야성을 갖고 태어났음을 재발견하십시오. 감사합니다.